담겨 있는 내용 그리고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자면 첫 번째로는 이제 어리석음 또는 어떤 무지와 자유의지에 대한 관계 그리고 그것과 어떤 대조되는 어떤 관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많이 저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관계 안에 있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관계 안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자유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면 이제 그 주인공이 비가 내리네라고 얘기하니까 저쪽에서 이제 뭐 약간 가부좌를 틀고 있는 뭐 또 도인 같은 사람이 바보 무슨 비가 어딨어 내리는 게 비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아마 그 니체라는 철학자가 도덕의 계보학인가라는 책에서 뭐 번개가 친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사유를 할 때 언어적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주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주어가 관계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결과가 그것의 원인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어떤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이렇게 액체가 하늘에서 내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걸 보고 아 비구나 이걸 비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는 항상 결과인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주어의 위치에 위치시키니까 비가 마치 자기가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의지에서 어떤 행위가 시작돼서 내리게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를 다시 얘기하면 두 번째 주제인 관계 안에 있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하나의 어떤 거대한 착각이고 무지고 오해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마도 니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 이제 예를 들면 불교에서는 그 연기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서구 과학에서 얘기하는 원인 결과 같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사실은 원인과 결과도 서로 의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관계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마치 관계 밖에, 관계의 외부에 어떤 의지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어떤 행위나 관계가 시작된다라고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곰곰이 잘 사회에 보면 그런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관계가 망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관계의 어떤 파탄이 임계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라는 어떤 그 사인이 오는데 계속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것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대충 뭉개려고 하는 거 뭉갠다고 얘기해야 될까? 그런 방식으로 다시 얘기하면 그걸 어떻게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그림책에서는 뭐 예를 들면 뭐 나무를 꼭 붙잡는다던가 뭐 또는 막 그 도시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올려놨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도시라는 어떤 문명 그리고 과학 시스템들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걸 상징하려고 이제 그런 장면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혀 이 어떤 그 자기 외부에 있는 타자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모르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내가 무엇인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또는 전혀 이렇게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반성 자체가 근본적인 반성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책에서는 계속해서 그러면서 이제 얘가 이제 그 어떤 그 무지의 결과물로서 이 똥을 막 싸고 막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파국에 이르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친구가 내가 그때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고? 그럼 내가 걷는 게 아니라고? 내가 걷는 게 아니면 나는 뭐지? 나는 내가 없는 거야? 나는 어떻게 나인 거야?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깨달은 것이
다시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것은 그러니까 듣기인 것 같아요. 저는 보기보다 듣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잘 듣는 것. 잘 듣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제일 첫 번째 관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기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자기 생각에 많이 오염되어 있지만 듣기라는 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계속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들이라든가 선입견들이라든가 그것을 이제 제가 그 책에서는 그 슈퍼맨 옷같이 입고 있는 그 옷이라고 이제 설정을 한 거거든요. 그 옷을 입고 있으니까 굉장히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고 또 이 모든 어떻게 보면 이 뭐라 그럴까 그 다른 존재들에 비해서 어떤 외부에 특출나게 나와 있는 어떤 독립되어 있는 존재인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거기서도 이제 얘기하잖아요. 거미는 뭐 100만 년이 지나도 똑같은 거미집을 짓고 꿀벌은 똑같은 꿀벌 짓는데 내가 지은 이 세계를 보라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계를 짓는다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그만큼 어떤 그 변형 능력의 어떤 크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변형 능력이 위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크기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거미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이 거미처럼 거미집을 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완전성의 위계는 없지만 완전성의 크기의 차이가 있는데 그 크기의 차이는 변형 능력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보면은 우리의 신체를 변형시킨 것들을 보면 이 스마트폰만 봐도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 우리 몸의 일부로 만들었다라는 것만으로 얼마나 많은 능력을 예전에 비해서 갖게 됐어요. 그거 진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능력이 정말 커졌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큰 능력이 관계 안에 있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할 때, 그러니까 관계 속에 좋은 관계 안에서야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데 자유롭지 못하고 어떤 그 욕심에 끌려다니게 될 때, 오히려 더 큰 파국의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작은 다시 듣기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아차리고 내려놓으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먼저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다시 듣기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슈퍼맨 옷은 바로 그런 어떤 그 자유의지나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무지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의지로부터 자기의 생각으로부터 어떤 일들이 시작된다라는 어떤 무지를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무지.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떤 그 코요테 가면, 늑대 가면은 그냥 인간은 일종의 그러니까 뭐 자연의 일부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 그런 상징물로서 그렇게 했어요. 자연의 일부로서의 인간인 거죠. 예, 인간은 나가고, 그렇죠. 나가고, 이제 옷만 벗고 나가게 되죠. 예.